제가 절박하게 구하는 책들의 목록을 동봉합니다. 목록 중 깨끗하면서도 한 권당 5달러가 넘지 않는 중고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구매 주문으로 여기고 발송해 주시겠습니까? 헬렌 함프. 저희는 기아의 고민 가운데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서적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귀하께 도착하리라 믿으며 또한 귀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크스 서점을 대표하여 FPD.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것은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헬렌 함프라는 작가가 영국 체링 크로스 84번지에 있는 마크스 서점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책이 시작됩니다. 헬렌 함프는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TV 방송물도 쓰고 드라마도 쓰고 막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는 무척 가난했고 가난하지만 책을 사랑했습니다. 시작은 1949년이에요. 당시 미국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책을 풍성하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함프가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중고서점 마크스 서점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는 1969년까지 계속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편지로 책으로 교류를 한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영국은 오랫동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책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뭐 소중한 구하기 힘든 중고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못했고 대신 그때가 이제 세계대전 직후니까 영국에는 물자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헬렌 함프가 그쪽으로 막 되게 신기한 거 보여요. 건고기 이런 거. 뭐 통조림 같은 것도 보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게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나일론 스타킹. 이거를 보내주면 막 영국 여인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선 구하기 힘든 책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헬렌 함프는 책값도 보내주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미국에 이제 넘치는 물자들을 영국으로 보내주고 이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만나지는 못해요, 둘이. 헬렌이 간다 하고 못 가고 자꾸 못 갈 상황들은 벌어져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헬렌 함프의 편지에 답이 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서점 주인이 세상을 떠났던 거죠. 편지 교환이 끝났지만 책 마지막에 헬렌 함프가 이렇게 써요. 혹시 체링 크로스가 84번지를 지나가게 되거든 내 대신 입맞춤을 보내주겠어요? 제가 정말 큰 신세를 졌답니다. 제가 서점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벌써 3년이 다 돼가죠? 출판사에 계시는 분이 선물로 이 책을 주셨어요. 서점 주인이 돼서 받은 첫 번째 책 선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체링 크로스 84번가에 있는 마크스 서점과 헬렌처럼 저희 서점을 아껴주시는 분들하고 좋은 교류가 되기를 바라서 주신 책이겠죠? 네. 마지막에 헬렌 함프가 이걸 써도 안 되고 저걸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망해가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출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책으로 출판해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돼요. 헬렌이 부자가 되죠. 인세가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헬렌은 이 책이 편지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편지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하느라고 헬렌이 번 돈을 모두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혹시 저도 이게 징크스가 돼서 막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대박은 나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겠지? 이런 책을 왜 개업할 때 주지? 이거 말고 치타야 사장님처럼 책 팔아서 부자 된 사람 책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오늘 사랑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 서점 얘기로 시작한 거는 지난주에 서점에서 생긴 일 보내주세요 하면서 북숍 스토리랑 그런 책은 없는데 소개해드리면서
사연 보내달라고 선물 준다고 막 이렇게 자랑만 해놓고 사랑 얘기만 하다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시작부터 잊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자, 이제부터 서점에서 생긴 일 받아볼게요. 지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최고의 사연으로 뽑힌 분께는 없어서 못 판다는 9월의 비밀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카페 샌드박에 샌드위치 교환권, 테마파크 이용권 등등등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베크, 제주도에 있는 아베크 1박 숙박권은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류한비님은 쯔타야 사장님처럼 크크. 도쿄 갔을 때 쯔타야 서점 갔었는데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더라고요. 리스본도 쯔타야 서점 같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오고 있네요. 서점에서 생긴 일. 아영님께서는 서점에서 있었던 이불킥 유발이자 풋풋했던 이야기는 리스본에 처음 간 날 작가님께 했던 그 가죽 잠바 이야기예요. 뒤에가 잘렸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서점에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책도 권해드리고. 근데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았더니 저희 지금 이대 앞에 있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데 혹시 마감하실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세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학생 2명이 왔는데 저는 그분들인지 몰랐어요. 서가 앞에 서 있었고 다른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손님들 다 빠지고 나자 한 여학생이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이 필요해요? 그럴 때 팔에 라이더 자켓을 걸고 있었어요. 아영님께서. 그러더니 책 추천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이거요. 이 자켓이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본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해서 막 대시했던 연하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 이 자기가 대시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반응도 없고 문자도 일주일 있다가 답하고 그러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군대 간다고 누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러 나갈 건데 자기를 쉽게 볼까봐 자기 고민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 남자애가 너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 너를 갖고 놀다 차버릴 수도 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보이려고 라이더 자켓을 입고 나가고 싶었대요. 센 누나처럼 보이려고. 근데 가죽 라이더 자켓이 없는 거죠, 애영님이. 그래서 그걸 빌리기로 했대요.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더니 누군가 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 남자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하러 왔었어요. 저 언젠가 책을 쓰면 아영님 얘기를 꼭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비밀이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되게 속상하다. 아직도 여대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랍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니? 너무 화가 난다. 네가 가지고 놀아. 남자를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네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요. 아영님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그런데 막상 만났는데 생각했던 그 남자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나지 마요. 그리고 만났는데 손 잡고 싶어요. 그럼 손 잡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만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마음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주 전 근대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듯이 똑같이 관계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아영님이 또 보냈네요. 세 보이고 싶다고 가죽 잠바 빌리고 그걸 처음 뵙는 작가님께 말하다니 유유유유.
어쩌겠어요. 그렇게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절박한 느낌이 들었죠. 그죠?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 절박한 느낌이 들어요. 아영님 지금 으악 너무 웃겨요. 막 괴로워하고 있네요. 대박. 어머 참나. 이놈 자식. 그죠? 남자들이 이 마음을 아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절박해지는 마음. 오, 센 여자 컨셉으로 나가셨었군요. 어머, 귀여워서라. 와, 너무나 귀한 에피소드네요. 나중에 진짜로 쓰고 싶다. 윤경님, 제 겁니다. 윤경님, 여기서 잠깐 홍보할까요? 회사 가기 싫어라는 모큐 드라마를 곧 KBS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 작가님이십니다. 이런 거 이렇게 웃긴 데다 쓰지 마세요. 전 소중하고 예쁘게 제 책에다 쓸 거예요. 현주님은 아영님 절친이고 그날 아영님을 데리고 저희 서점에 왔던 분인데 아영이 맨날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크크크크. 이성민님이 라이더 자켓을 빌릴 정도면 얼마나 귀여웠을까. 와 정말 절박하다. 우와 잘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요. 저는요. 한 번도 아영님에게 그 이후로 잘 됐는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영님이 저희 서점에 와서 클래스도 많이 듣고 가끔 놀러도 오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영님이 본인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잘해요. 응? 앵근님. 최근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서점에 가요. 좋아하는 책, 읽었던 책. 요즘 관심 있는 책 등 이야기하면서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요. 서점에 생긴 일 없어요? 헌팅 당하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뭐 길에 다니다가 헌팅을 당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서점에 가면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어느 원로 화가분께서 당신이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 나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적도 있었고 소개팅을 하면 무조건 서점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안 만나요, 저는. 서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소개팅이 잘 돼요. 저는 알았던 거죠, 대학교 때. 처음으로. 아, 내가 책 보는 모습이 좀 예뻤나 보다. 그러니까 화가분이, 저는 그 화가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명함을 막 주시면서 모델이 돼달라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막 따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분이 막 쫓아오시면서 내 이름은 그래서 제 이름은 뭐뭐 화백입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려서 21살인가 이랬으니까 그 화백님 이름도 몰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선서님. 고등학교 때 창보서 사러 아빠랑 같이 서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추천도서 인터뷰로 나왔더라고요. 저 그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어버버 하는데 아빠가 무슨 대본이라도 있느냐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때 추천해 주신 책이 펄벅의 돼지였는데 딸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철없던 저는 10년이 지난 후에 그 책을 읽게 되었고요. 왜 그 책을 제가 읽어봤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생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비록 저는 한량처럼 살고 있지만 머리 크고 나서 처음 아버지가 정말 커 보였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멋지다. 보니까 선서님 사연 보내려고 미리 준비해 놨었죠. 일단 선생님한테 9월 비밀책 보내드릴 테니까 이따가 방송 끝나고 DM으로 저한테 주소, 전화번호, 성함 보내주세요. 헌팅 당하는 기술 알려주세요. 그걸 전 몰라요. 서점에 갔을 때만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님께서 헌팅이요? 오늘 리스본 같은 여자분들만 우르르르. 여자분들 진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오라트 밀님께서는 제 친구가 종로 영품문고에서 헌팅이 들어와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갔었다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서점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으시군요. 뭐 외국에 보면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서점에서 뭐 만나고 뭐 행복하고 막 그러던데 별로 없는 것 같다.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다음에 티그레스티님
저는 회사 다닐 때 바로 옆에 엄청 큰 서점이 있었어요. 업무 시간 중간에 땡땡이 치러 서점 가는 게 낙이었죠. 저만의 아지트라고 생각하고 슬리퍼 신고 신나게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회사 선배님을 만났어요. 다시는 안 갔어요. 뭐 어때? 자료 조사하러 나왔다 그랬어야죠, 그때는.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인터넷으로 부족해서 전문 서적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에이프릴 브리즈님은 비포 선라이즈 그런 운명 같은 사랑 만나고 싶네요. 서점에서. 비포 선라이즈처럼 그러니까. 근데 비포 선라이즈에서 보면은 에다노크랑 줄리 델피가 정말 끝도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제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의 8시 저녁 모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대화가 엄청 잘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소개팅 나가면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그러셔서. 소개팅 나가서 그런 남자를 만날 확률은 너무나 적다. 서점 같은데 이런데 응? 이런데 와야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싱프님께서는 서점은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빙수님께서는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하셨네요.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뭐 어떤 일 있었어요 보내신 것 같은데 뒤에 잘렸어요.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라트 밀리께서는 제 에피소드로는 중학교 때 동네 서점에서 주인 언니가 잡지 복사해줘서 제가 좋아하는 서태지 사진 복사해주셨던 게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저작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복사해주고 테이프도 복사해주고 막 그랬는데. 컬처드 커피님, 저 이제 갈게요. 오늘 밤도 화이팅. 모두도 잘 자요 하셨는데 컬처드 커피는 저희 드립백 만들어줬어요. 이번 달 9월 거요.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방송 촬영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추석 때 추석 선물 세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컬처드 커피랑 같이.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신혜님. 소개팅에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만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듭니다. 응? 소개팅 왜 해? 리스본 가족 여러분 소개팅 좀 가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아영님께서는 작가님 글에 꼭 담아주세요. 2달쯤 후에 쌀쌀해질 때 휴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보기로 했어요. 우와! 라이더 자켓 2탄 곧 가져올게요. 그땐 제 자켓으로 돈 벌었군. 그래요. 2탄 기대합니다. 그 다음 싱프님 끝도 없는 대화 정말 짱인 듯이요. 어제 제가 사랑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그 뭐지 KBS 다큐 뭐 인생극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인생 무슨 다큐인데 그 어르신들 많이 나오는 그거를 같이 하는 PD가 그 프로그램만 20년을 넘게 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행복한 부부 금슬이 좋게 같이 나란히 예쁘게 늙은 부부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다. 남편이 말이 많다는 거다. 그랬대요. 서로 소통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장군님께서는 비포 선라이즈 한 적은 있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자균님이겠죠. 어제 오시려다 못 오신 분 맞는 것 같은데 홍콩의 한 고서점에서 캄보디아 왕의 연설문을 담은 1962년에 출판된 책을 구했었어요. 소호 거리에 있는 서점인데 거기 주인이 프랑스인이었고 캄보디아에 관심 있다고 하니 책 한 권을 다 주셨네요. 다음에도 홍콩 가면 또 가려고요. 와. 자, 그리고 소니아님. 친구와 약속으로 광화문 교보문고 계단에 앉아서 서로 좋아했던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엔 학교 선배였던 오빠가 서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연한 만남.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날 저와 약속했던 친구와 오빠는 처음 보는 사이였어도 서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언해주고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합정 교보문고 갔는데 역사 웹툰 만든다면서 2명의 여인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상한 종교인의 향기가 나서 경계하며 도망친 기억은 있습니다. 인간극장 맞군요. 인간극장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서점 주인, 서점에서 일하는 점원분. 정말 다양한 책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황당하고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아프니까 청순하다 찾던 분 생각하면 아직도 혼자 웃어요. 아프니까 청순하다 너무 귀엽다, 그쵸? 친한 분께서 지금 사연 보내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 자꾸 이게 끊긴다고 카톡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길어. 부족함 없이 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난생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가 학교 앞 단골 서점 아르바이트였지요. 시급 4,500원, 식사비 따로. 1, 2층으로 된 서점이었는데 아래층은 주인 아저씨가 있고 저는 2층에 있었는데 2층은 사회과학 서적만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오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의 개인 서재 같았답니다. 1992년이었으니 좋은 조건이라 경쟁이 치열했죠. 신입생 때부터 단골이었던 덕분에 알바생이 되었어요. 졸업한 지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봤는데 자리는 옮겼지만 그대로 학교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 아저씨도 그대로고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서점 앞 벽에 붙여놓은 하얀 벽지는 술자리나 모임, 친구를 찾는 메모를 남기는 연락판이었어요. 요즘 분들은 이해 못할 상황이다, 그죠? 아이슬란드님이 시급이 나이를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92년이 언제예요, 세상에.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메모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는 학교 앞에 이렇게 메모판 붙인 데 있어서 어디로 와, 누구야, 어디로 와 이렇게 적는 데가 있었죠. 수리고프면 어디 그 메모판을 보고 찾아가곤 했었죠. 주인 아저씨한테 술값도 빌리고 인생 상담도 하고 연애담도 털어놓았죠. 그 서점은 바로 성대 앞에 있는 풀무질이고요. 서점 주인 아저씨는 은종복님이에요. 명륜동 성대 앞에 가면 꼭 들려보세요. 와, 그래요. 맞아요. 풀무질 저도 갔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해볼까 봐요. 책에 대한 습관.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에 대한 습관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있으려나 서점을 보면은 여기 책에 대한 되게 재밌는 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점 결혼식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책이 내리는 마을 이런 게 있어요. 책이 내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계절이 오면 그 지방에는 하늘에서 책이 내려옵니다. 책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치우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연료로 사용하거나 집을 짓는 재료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글루처럼 책을 쌓아서 그 안에 들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독서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지방에는 5년에 한 번 모든 생물들이 일제히 책을 읽는 독서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그 지방에 자란 독서초가 5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데요. 그 꽃 향기가 원인이 돼서 모두가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꽃이 지고 나면 이번엔 반대로 책 읽기 싫어지는 현상이 2달 정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연구원들도 책 읽기가 싫어져서 왜 이 사람들 책을 갑자기 읽는가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그 연구를 중단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한 독서 현상의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소중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책에 대한 습관들 제가 마킹해 놨는데 어딨지? 재밌는 거 되게 많았는데 제가 떼어버렸나 봐요. 마킹해 놓은 거. 여러분은 책에 대한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책 습관 얘기해봐요. 정말 기발했던 게 표지 리커버 기계였어요. 지금 있으려나 서점 얘기하고 있는데요. 표지를 리커버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이상한 책들 많은데 손님들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토스터기처럼 생긴 리커버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책을 딱 넣으면은 표지가 싹 바뀌어요. 표지 제목이 원래는 쉽게 돈 버는 요령 이런 건데 리커버 기계에 넣어가지고 지징 하고 딱 나오면 이익 창출의 효율화 이런 제목으로 막 바꿔요.
그래가지고 스타일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외서풍으로 해서 왕창 먹고 순식간에 뺄 수 있다. 이런 책은 Lose Weight While Eating 이런 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대인기 베스트 테크닉 베스트 50, 이거는 비즈니스풍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매력 발산의 최대화와 소송 청구 사례 이런 거. 그리고 밖에서 읽기 난처한 책들 있잖아요. 표지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책들은 또 그런 책대로 제목을 바꿔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와 진짜 기발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직 안 읽어본 분들한테는 그냥 한 20분 정도 투자하면은 웃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없는데요. 이후에 제가 발견한 아주 귀여운 책이네요. 책 습관은 몇 페이지 있는지 안 나와요. 아마 마킹해 놓은 걸 떼었나 봐요.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책에 관한 습관 보내주세요. 제가 리스본 홈페이지에 지금은 없는데 곧 리스보에다 리플놀이 막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거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네요. 이성미님께서는 저는 보송 헌책방에 추억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사진 작업하러 갔다가 숙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는 제 마음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연히 그녀와 함께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했고, 어떻게 우연히 드라이브를 하지? 비가 내리는 메밀꽃밭에서 단둘이 뛰어다니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연히. 그 다음에 환상적인 노을을 본 뒤 제 마음이 그녀한테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녀는 어릴 적 읽었던 북유럽 동화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절판되어서 없는 책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려서 구할 수가 없어 너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육지로 돌아와서 바로 보송 헌책방에서 그 책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에 절판이 돼서 찾기 쉽진 않았지만 6시간 정도 골목을 뒤지니 나오더라고요. 그녀에게 저는 이 책을 주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거 이제 일단 제주도 1박권 후보에 올려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이성민님 서울 오시면 샌드위치 드시고 가세요. 샌드위치 교환권도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DM으로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 아는군요. 이성민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피아노 리스본에 오시면 피아노 위에 사진 커다란 거 있죠? 그거 주신 분이고, 전에 그 여자친구가 여기 나오는 여자친구 맞나요? 여자친구 기다리면서 저희 서점에 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책을 한 권씩 사가곤 했어요. 그리고 막 이성민님이 책 읽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막 와가지고 둘이 손잡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녀가 그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최장군님께서는 책 이글로 해보고 싶다. 그쵸? 저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집에 있는 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잘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다음 오라트밀님께서는 달빛에만 보이는 책도 있고, 맞아요. 있으려나 서점에 달빛에만 보이는 책도 나와요. 오라트밀 그 책 너무 귀엽게 봤어요. 그죠? 끝까지 늘 못 읽는다고 하신 분은 이 책은 끝까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읽게 됩니다. 그녀가 그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책 이름 같아요. 그네요. 책 이름 같네요. 자, 이번에는 사랑 사연 좀 볼게요. 유닉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임만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 내려놓고 사연을 보냅니다. 작가님께 감사의 빚을 졌는데 너무 늦게 전하게 되었어요. 늦은 만큼 이 작가에 톡톡히 얹어서 감사함을 전할게요. 그러려면 폭염이 오기 전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4월 말과 5월 초에 제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베크 서점에서 작가님의 북토크가 열렸고 마침 제주 여행을 하던 저는 반갑게 찾아가서 사랑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사랑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내 자신이 어렵다고 말했죠. 오만과 편견에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처럼 마음먹은 만큼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었죠. 작가님이 되돌려주신 따뜻한 말들에 눈물이 핑하고 돌았던 걸로 기억해요. 말로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그랬군요. 잠깐만요. 제가 또 페이지를 오늘 정말 다시 분위기 깼다. 그죠? 페이지가 한 페이지 훌로 넘어가가지고 사실 그때 전 한 남자가 무지 궁금한 상태였답니다. 제주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고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가 보냈던 지난 시간이 궁금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여행이 제주에 온 건지 그에게 가서 닿은 건지가 헷갈렸죠. 네, 맞아요. 저는 설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오랜 관성은 이내 안 될 이유를 제기 시작했죠. 서울과 제주의 거리, 그와 나의 나이차,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 어떤 걸 보아도 역대 가장 희박한 수치였어요. 안 되겠지 라는 결론이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와 결론을 가로막은 느낌이었어요. 사랑은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에서 시작해요. 라는 작가님이 북토크에서 들려주신 말이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맴돌았고 몇 번을 곱씹다 보니 새로운 결론이 나오더군요. 그래 뭐 어때? 밥 한 끼는 더 먹어보자. 그렇게 저는 그에게 밥을 먹자고 했고 그는 그러자 팥빙수도 먹으러 가자. 와 귀여워. 팥빙수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희는 밥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연인이 되어 밥 먹다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저는 제주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사랑한다고 말한대. 세상에. 어느새 서울을 뒤로하고 제주에 내려온 지도 2달이 다 되어가네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것도 마음 먹은 만큼 그대로 사랑했다는 문장은 엘리자베스만의 것처럼 보였는데 저의 문장으로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면 과감히 들이대는 이라고 소개해도 되려나요? 버리고 싶었던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작가님과 아베크 덕분이라고 할 수밖에요. 서울 가면 리스본 놀러 갈게요. 건강하세요. 풀벌레 소리 가득한 제주로부터. 나라리 라라님께서 사연에 알콩달콩함이 묻어납니다. 루게민 이성민님께서는 그녀가 아니에요라고. 그래서 지금 연남동에 안 오는 거죠. 구여친 연남동에 살아가지고 연남동 맨날 오더니 지금 안 오더라고요. 역시 마력의 제주. 그래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수영님이랑 승근님이랑 다 스마일 표시를 보내주셨고 알록달록한 하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듣고 있는 분들은 줄어드는 것인가. 너무 배 아파서 나간 거죠. 저도 사연 주신 유니님한테 선물 주려고 했는데 배 아파서 안 줄래요. 대신에 서울 오시면 리스본 방문하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어제도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의 8시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는 영화 모임이었어요. 다들 모임에 오면 비슷한 고민을 얘기해요.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시작이 힘들어요. 나쁜 기억 때문에 사랑을 못하겠다는 분한테 어제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과거의 어린 너를 놓아줘. 이제 그만 놓아줘. 그러니까 어려서 이러저러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하는 게 힘들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누구나 사랑을 하기 힘든 이유는 다 있는데 그랬던 너를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있는 너를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그런 얘기들이 저는 참 좋았네요. 그래서 어제 마음에 저도 새겼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랑을 시작하기 어려워요 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화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보신 분. 여기 보면은 같은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사랑하게 된 커플들이 나오거든요.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고, 그다음 러스트 앤 본. 여자는 다리를 잃었고 남자는 복서인데 손이 다 부서졌어요. 손뼈가 다 으깨졌는데 이런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여자는 다리가 없고 남자는 손이 없지만 둘이 같이 합해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구자규님께서 러스트 앤 본 제 인생 영화예요 하셨는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러스트 앤 본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더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영화 중에는 무지개 여신. 거기 보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전달되지는 못했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남자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유부단한 것도 좋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점도 좋고 뭐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좋아. 웃는 게 제일 좋아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죠. 뭐 못해도 좋고 뭐 못해도 좋고 웃으면 더 좋고 좋은 건 그냥 좋은 거니까 우리는 흔히 잘나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구자규님께서는 어제 갔다면 사랑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이 영화 본 적 없는데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 같이 챙겨봐요. 그리고 끝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사연 하나만 짧게 보고 갈게요. JNJ님. 낯가림이 심해서 연남동에 살면서도 늘 말 한마디 못 걸었는데 얼마 전 서점에 들러서 좋은 이별이라는 비밀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고 헤어진 후에도 자꾸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맘 정리가 안 되고 여튼 그래요. 그는 비혼주의자래요. 세상에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없고 그러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사랑하고 싶대요. 말이라도 언제까지나 또는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 말조차 못하겠다는 연인을 제가 5년이나 사랑했네요. 사랑하고 사랑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고 저도 사랑받고 싶고 어렵네요. 사랑 모임에 오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저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는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이러고 막 펑펑 울던 분도 계셨어요. 이런 상황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랑은 같이 했는데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게 슬프잖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사랑이 필연적으로 쓸쓸한 이유인 것 같아요. 한민복 시인의 선천성 그리움이라는 시 아세요? 사람이 그리워서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심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요. 이렇게 껴안으면 그쵸. 심장이 서로 다른 쪽에 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끝까지 하나가 완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쓸쓸하고 선천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예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 라는 걸 알죠.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이 깊으면은 더 외로워질 확률이 높죠. 상대가 정말로 내 맘 같기를 바라니까. 근데 그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는 이룰 수 없는 욕심 같은 거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사랑 모임에서 늘 빠지지 않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결혼 제도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혼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심지어 부족마다 다르기도 한데 꼭 세상이 이렇게 맞춰 놓은
몇 살에 결혼해야 돼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강아지 키우고 마당에 있는 집에서 짱구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을 하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도 당연하죠, 사실. 아까 뭐, 영원하자 이런 약속을 안 해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변하지 않을게라는 거는 순간의 진심이지 영혼의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그 남자분이 혹은 여자분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확실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장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한 사랑이 그 사람 나름으로는 열심이었고 진심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받았다고 느꼈는데 아닌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서로 달라. 그래서 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상대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난 별로야 라고 해서 안 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 그냥 생각이 다른 거. 우리는 많이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을 거야. 그쵸? 많이 사랑하면 영원하고 싶을 거야. 그쵸? 그 당시엔 영원하고 싶죠.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영원할 것이다 라는 장담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그분은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영원하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나 잘 모르겠어서 확언을 못 하겠어. 혹시 그런 마음인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몇 년 전에 제 후배가 저한테 되게 비슷한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남자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모 시인이에요. 김모 시인인데 후배가 그래요. 자기는 그 사람의 공식적인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고 늘 같이 있긴 한데 내가 사귀자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더 있어 보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헤어져야 될까요, 언니?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맨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옆에 있잖아. 사귀지 못해서 힘들어서 떨어져 있을래? 내일부터 못 볼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 사람 곁에 있을래? 너 그 사람 못 봐도 괜찮아? 그랬더니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네? 그랬어요. 그냥 난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공식 커플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해서 지금 아들 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마음은 변하잖아요. 사랑이었고 영원할 것 같지만 1년 뒤에 아닐 수도 있고 생각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그 남자분도 지금은 결혼하기 싫어도 1년 뒤에 또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저는 관계라는 게 부등호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난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혼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어느 쪽이 더 큰가의 문제라는 생각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있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면 뭐 헤어져야죠. 그리고 결혼해야 되니까 자기는. 근데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 계속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만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상대를 비난해도 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도 있는데 그럼 입장을 바꿔서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그분한테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랑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 그죠?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에휴, 이제 마칠게요. 리스본에 마련된 선물 짧게 얘기할게요. 카페 샌드박의 샌드위치 이용권, 그다음 파충류 체험과 남양주 플레이주와 부천 파충류 카페 도레미파크에서 4인 가족 이용권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 안에 있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 숙박권 드려요. 비수기 한정이고 아베크 주인하고 일정을 상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새로 들어왔죠. 모 방송 방청권이에요.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자, 기분 전환이 필요한 분에게 드릴게요. 아까 이성민님께서 오, 방송이 마치 책 같네요. 지루해? 졸려요? 오늘 밤에 생각할 게 많겠어요. 이성민님 새로운 사랑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브리즈북님 내 맘 같지 않아서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마음을 받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아, 이거 좋네요. 그리고 블라썸님께서는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가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 끝곡 듣고 마칠게요. 오늘의 끝곡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가을방학이다 하시네요. 가을방학 맞고요. 노래 제목은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어제 제가 사랑 모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이별하고 가장 그리운 게 뭐였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냄새라고 대답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안고 싶어서 죽겠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나요.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헤어지면 그리울 게 어떤 건지 안다면 지금 우리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사연도 그렇고 저는 최소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읽고 사랑하고 또 즐겁게 일주일 보내고요. 다음 일요일 밤에 10시에 만나요. 건강히 잘 지내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정서점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즈.